안녕하세요, 새쿠창의 로즈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 도심지에 자꾸 너구리가 나타난다는 제보를 많이 받아서 이번에는 우리나라 야생동물인 너구리를 촬영하러 서울의 어느 공원에 왔습니다. 여기도 제보 들어온 것 중 한 곳이거든요. 표지판 바로 있네. 너구리가 살고 있어요. 너구리가 낮에는 이런 숲에 좀 숨어 있을 텐데 찾아볼게요. 얘 안 도망가? 야, 이 정도 거리면 당연히 후다닥 뛰어가야 되는데. 원래 야생동물 중에 포유류는 사람을 피해 다니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운 친구들인데 요 너구리는 대놓고 낮에 활보를 하네요. 저 이렇게 너구리 가까이서 보는 거 처음이에요. 심지어 낮에. 신기하다. 귀엽네. 지금 보니까 사람을 경계하긴 하는데 이 정도면 사실 경계심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아니, 무슨 야생동물이 이렇게 가까이 안 도망가.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자리에서 흔히 너굴맨이라고 보는 동물은 북미에 서식하는 라쿤이고요. 너구리랑 다른 거고, 이 친구가 우리나라 토종 야생동물 너구리입니다. 영어로는 라쿤 도그예요. 얘가 진짜 너굴맨. 서식지는 적당한 녹지와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적응력이 좋고요. 먹이도 씨앗 열매부터 시작해서 곤충, 양서 파충류, 기회만 있다면 새와 작은 포유류까지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먹는 잡식성 동물입니다. 편식을 안 해. 원래 우리나라 자연생태계 먹이 피라미드에는 중간쯤 위치한 동물인데 지금 호랑이, 표범, 늑대, 세라소니가 사라진 마당에 너구리가 웬만한 천적이 없습니다. 근데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천적이 없긴 한데 너구리 수가 막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대요.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대요. 사실 이 너구리들은 야행성이라서 낮에는 숨어있는 편이고 밤에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생태를 제대로 관찰하기 위해서 야간까지 기다려 볼게요. 나왔다. 2마리. 일찍 나왔네. 와, 아예 안 도망가네. 경계심이 제로야, 제로.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인데도 안 도망가. 심지어 개도 안 무서워한다고? 와,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너구리. 일단 제가 여기서 6일 정도 너구리들을 관찰해 봤는데요, 바로 옆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도 신경 안 쓰고, 심지어 개들이 있는데도 겁을 안 먹더라고요. 목줄이 있는 개들은 위험하지 않다는 걸 완벽히 학습한 것 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겁없는 너구리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이 공원에만 10마리가 넘게 있었습니다. 공원 면적에 비해서 밀도가 상당히 높았고, 게다가 이 사람 많은 곳에서 새끼까지 키우고 있더라고요. 최대 3가족까지 보였습니다. 다 나와. 5마리네. 이거 밥 주는 사람 따로 있겠지. 공원에서 두개 들었겠지. 난리하는 사람. 이 어느 정도 자란 너구리 새끼들이 꼬물꼬물 굴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요 새끼들조차 사람이 익숙해져서 얘네도 겁이 없어요. 저 이거 찍다가 얘 새끼한테 손가락 살짝 물렸고요. 만지는 건 안 되는데 엄청 가까이까지 와요. 일단 확실히 일반적으로 야생동물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원래라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야생동물이 이렇게 사람 가까이서 지내는 모습을 보니 마치 동화 속에서나 볼 법한 아름다운 모습 같기도 하지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 너구리들은 왜 사람 많은 도심지에 자리를 잡았을까? 심지어 사방이 도로에 둘러싸인 곳이라 이 위험한 도로를 건너왔다는 얘긴데, 즉 이 엄청난 위험을 감당했을 때 돌아오는 큰 이득이 뭐였길래 이 친구들은 도시를 선택한 걸까요? 앞서 말했다시피 제가 최근에 도시 너구리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보 내용을 확인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너구리들이 고양이 밥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보 장소들에 가서 고양이 밥그릇들을 찾아봤습니다. 고양이다. 고양이가 있다는 거는 그렇지. 길고양이 급식소. 캠만분들이 가끔 이 지자체를 사칭할 때가 있어서 잘 봐야 돼요. 딱 요런 데 있거든요, 항상. 정자 아래. 여기 있을 줄 알았다. 갖다 준 지 얼마 안 됐네? 여기도 있고요. 와, 이거 봐라.
이렇게 비닐 안에 사료 담아서 주는 거, 요거를 캔만 분들은 봉지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쓰레기죠. 근데 이렇게 주면 고양이가 비닐 삼킬 텐데 이거 고양이 건강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양이가 있는 곳에는 네, 어김없이 진짜 너무 파리가 들끓고 있네. 여기가 구독자님 한 분이 제보를 주신 곳인데 고양이가 먹고 있네. 네, 이렇게 사료들을 찾아서 앞에 센서 카메라들을 설치해봤는데 구독자님들 제보대로 과연 너구리가 왔을까요? 네, 카메라를 설치한 족족 지켰습니다. 맨날 와서 먹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너구리들이 고양이 사료를 아주 맛있게 먹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직접 찾아볼 필요도 없이 네이버에 아파트 너구리만 검색해봐도 고양이 사료 먹는 너구리 목격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캣맘 분들이 쓴 글들이 많은데 너구리가 고양이 쫓아내서 사료 다 먹는다고 막대기로 쿡쿡 찔렀다는 분도 있고, 네, 아무튼 뭐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캣맘 대리분들은 너가 고양이를 혐오하니까 너구리가 사료 때문에 온다고 억지로 연결시킨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혐오 안 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고양이 사료 때문에 코요테, 스라소니, 스컹크, 심지어 곰까지 꼬인다는 연구 조사와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구리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또 해외 연구 사례는 국내에 적용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국내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너구리 연구 자료가 있는데요. 핵심만 빠르게 얘기하자면 2018년부터 서울에 너구리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203대의 센서 카메라들을 설치해서 너구리가 고양이 사료를 주 먹이원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도 너구리들의 먹이가 되고 있으며 이 같은 먹이원 관리를 통해 출몰 빈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먹이 때문에 도시에 왔고 먹이만 없다면 도시로 올 일도 딱히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먹이원 관리 해야겠죠? 아무튼 도시에 유입되고 있는 너구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구리가 도시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시기는 6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이때가 새끼를 기를 때이기 때문에 어미 너구리가 많이 예민해요. 너구리가 웬만하면 먼저 사람을 피하지만 새끼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방어 차원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구리한테 가까이 가지 마시고 반려견이 있다면 들어올려 안아주세요. 가끔 너구리 중에 이렇게 털이 빠져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개선충에 감염된 겁니다. 사람이 접촉할 경우 일시적인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만지지 마시고요. 겉모습이 징그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이런 친구들은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꼭 연락을 해서 이런 너구리들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견병에 걸린 너구리에게 물리면 사람도 광견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물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겠지만 국내에는 2013년 이후 광견병이 발병된 적은 없고요. 서울시에서는 매년 미끼 예방약을 8만 개씩 살포하고 있으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개홍역 바이러스, 전 세계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감염되기도 하니까 너구리를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앞에 얘기한 내용들 고양이도 마찬가지니까 만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너구리들이 자연에서 스스로 먹이를 구하고 이렇게 사람들과 큰 문제 없이 잘 살아간다면 그거는 정말 마치 동화 같은 아름다운 공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동물들이 고양이 사료 같은 인위적인 먹이에 의존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그거는 공존이 아니라 교란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란은 장기적으로 볼 때 너구리들의 밀도를 과도하게 증가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안전의 문제를 겪는 시민들과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너구리, 그 누구에게도 좋지 못한 결과죠. 그러한 미래로 가지 않도록 잘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저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고양이 사료 뿌리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으로 제정하거나 시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금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대전, 창원, 광주 시의원분들은 길고양이 보호 조례를 제정해서 세금으로 공공급식소 운영하고 있고요. 천안에서는 조례 제정을 시도하다가 시민들의 반대로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선출직 공무원분들이 환경에 대한 좀 더 올바른 시각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